여러분, 제가 또 설날 전날에 재밌는 거 들고 왔잖아요. 사실 이걸 찍을 때, 이게 맞나?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막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찍어야겠다 싶어서 찍었고, 사실 지금 당장 움직일 테마는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 자, 우리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봐서 알잖아. 이 메타버스는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인데, 이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상현실이야. 그런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시 가상 발전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 이 가상 발전소를 VPP라고 하는데 이 최근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아니 어떻게 실제가 없이 가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솔쌤이랑 한번 알아보자. 자, 첫 번째 가상 발전소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지?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고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건데 이 가상 발전소 VPP는 뭐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해서 이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으로 연결을 해서 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상 발전소를 말해. 즉 인공지능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산된 전력 소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에 그때그때 필요한 전력만 생산하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라는 거야. 뭐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 날씨나 계절에 시간에 따라서 발전량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단 말이야. 그래서 간헐성의 특징이라 뭐 성기한 수분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상 발전소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가상 발전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을 좀 알아봐야 돼. 보통 전력 공급자를 수요를 전력을 초과해서 이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필요한 전력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초과로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인데 이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전력망이라고 보면 되고 특징은 기존의 전력 운영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의 단방향이었던 것과 달리 이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전력망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아래에서 남는 전력을 보관하고 다시 분배할 수 있는 이 가상 발전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서 사실상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해주는 이 발전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상 발전소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 기존에는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대로 주변 지역에서 모두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곳곳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 가상 발전소에 모아서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 자,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공기업, 공공기업은 물론 민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이 가상발전소 관련 R&D 및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이 주목할 점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상발전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업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 특히 발전 공기업 6개를 중심으로 가상발전소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수출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가상 발전소의 등장을 한번 봐보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자, 이게 화석 원료나 원자력을 활용하는 발전 방식은 이 소수의 대용량 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야. 이거를 통틀어서 중앙 집중형 에너지라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선비들을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날씨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발전량이 수시로 변하고 일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야. 이런 거를 분산형 에너지라고 보면 돼. 자, 이러한 특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분산된 자원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기 위해 이 가상 발전소가 등장한 건데 이렇게 모든 걸 통틀어서 이 가상 발전소 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가상 발전소는 이 태양광 전기차 수요 관리,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분산되어 있는 발전 자원들을 이 IST를 활용해서 가상의 발전소로 통합을 해서 이 원자력 화력 발전소처럼 중앙 공급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가상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뭐 날씨나 계절의 발전량이 변화한다는 점이야. 뭐 AI 가상발전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계절과 날씨에 따른 발전량을 예측을 하고 사람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이 패턴을 분석해서 에너지 소용량 역시 예측할 수 있어. 자,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설비나 가전제품을 전기 소모를 줄이거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활용해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역할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가상발전소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 아래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와 호주주 정부의 협업이 대표적이야. 뭐 이들은 각 가구당 태양광 5kW와 배터리 13.5kWh 규모의 스마트 미터 시스템을 설치를 했어. 이 가정에. 그래서 이를 연계하여서 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 발전소를 구축할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망 확보는 물론 각 가정의 전기 요금을 한 3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해. 국내에도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 이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 테슬라에 이어서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구글이 함께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망 부하를 완화하는 재생에너지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든다고 1월 11일에 밝혔어. 이들 기업의 가상발전소 분야 협업체인이 가상발전소 파트너십을 발족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뭐 에너지 전환 비영리 단체인 RMI이 이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야. 이 VP3는 가상발전소 사용 확대를 위한 표준 및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을 하고 하니까 더 기대해봐도 좋겠지? 이 기사를 한 번씩 더 찾아서 읽어보면 아마 밑에 많이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내가 그걸 넣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 기사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활용을 해서 뭐 가상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은 뭐 장차 가상 발전소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 근데 국내의 상황은 아직 뭐 발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뭐 지역 난방 공사라든지 한국에너지공단 등 뭐 다양한 기업과 정부기관이 가상발전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뭐 재생 에너지라든지 인프라의 벽을 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가상발전소가 그래서 왜 필요한가요? 자, 업계에서는 이 가상발전소 VAPP를 미래 전력망 책임질 기술로 평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 전력망을 책임질 기술은 이 가상발전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 반대론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건 아니야. 그래서 뭐 전 세계 국가들이 기존에는 뭐 석탄이라든지 뭐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해서 전력을 중앙 공급 식으로 생산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분산력으로 많이 바뀔 전망이라고 보고 있어. 이걸 한번 볼까? 이게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 가상발전소 시장 규모는 연간 500조 원, 긍정적으로 가정했을 때는 약 1,500조 원 시장 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엄청나게 뭐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약 3년 뒤에는 전력 도매 시장이 개방되어서 이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가상발전소 사업자들이 전력을 거래하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든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에 대한 기업 전략으로 뭐 ESG 경영이라든지 아리백 참여 등이 확산이 되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 뭐 신재생 에너지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이 전력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가 되고 이 가상발전소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앞으로 이 가상발전소를 이용해서 전력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된 만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 거고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상에너지 관련 테마를 자세히는 아니고 간략하게 한번 쌤이 짚어줄게. 네 번째로는 가상발전소 관련 종목을 마지막으로 보자. 자, 최근에 GM4도 구글 손잡고 가상발전소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시간으로도 좋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아마 좋은 기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풍력 에너지 관련주 먼저 보면은 뭐 많이 알고 있는 CS윈드, CS 베어링, 세아제강 지주, 동국 SNC, 동국 산업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는 SDN, KC코트렐, 수산인더스트리, LS일렉트릭, OCI, 그 외에 뭐 지에넌 에너지라든지 대명 에너지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정리를 하면은 가상 발전소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재평성하여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등을 해결하고 사용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뭐 소금 위에 전력을 모아서 산업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이 모인다면은 뭐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뭐 나아가서 추가 발전소 건설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온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이 VFA 기술은 미래 전력망에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황이라든지 다른 영상으로도 이 테마는 많이 다뤄줄 거니까 내 영상을 필두로 많이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설날 연휴가 이제 토, 일, 월, 화 4일이니까 우리는 수요일에 만나는데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영상을 방에다가도 올려주고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쉴 때는 그래도 평일에는 너무 바쁘고 번호 때문에 못 보시니까 쉴 때만이라도 저희 야매스쿨 유튜브에서 많이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저희는 설 연휴 끝나고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